황토현, 평등과 자유와 민주를 찾아간다. 가보년에 있었던 민중들의 함성,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함성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물결을 만들어 주었다. 온 산하를 진달래꽃처럼 붉게 물들였던 가보년의 이야기가 머물러 있는 땅. 이 땅에서 농민군은 최초의 승리를 안았다. 동학혁명 125년이 흘렀다. 혁명 기념제가 이 땅에 울려 퍼진 지도 52년이 흘렀다. 동학혁명군의 첫 승리의 땅에서 통일로 직항하사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황토현과 직방수를 넘어 통일로 직항하기 위해 힘차게 날개짓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외세의 침탈에서 벗어나고 낡은 봉건제도 정치체제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의지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2년 전에 촛불혁명까지 왔다. 대도시와 달리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느 곳 못지않게 부산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 멀리 찾아온 학생의 소감을 들어본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유적 탐방이 있어서 이번 동학농민 운동 혁명의 그 각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그 말목 장터인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의 첫 승리이자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그날, 우리는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황토현 첫 승리의 날을 동학혁명 국가기념일로 결정하였다. 벽에는 온갖 주장이 가득하다. 아무나 참여하여 알릴 수 있는 언론의 창구가 벽에 걸렸다.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실감나는 장태 굴리기. 닭을 키우는 닭장으로 집을 넣어 중탄을 막았던 장태는 농민군의 최고의 방패였고 무기였다. 오늘이 있게 한 황토현 전승지를 찾아간다. 정읍은 아픔과 승리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동학난의 후손이라고 밝히기를 주저했던 시절이 있었다. 피 맺힌 함성이 붉은 황토밭에서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사당. 농민군의 위패를 모셨다.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쳤던 날. 해마다 5월 열하루날이 되면 위령제를 올린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룬 첫 번째 전투. 승리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황토현 전승탑. 혁명탑이 세워질 당시 공안 전국과 군사 정권이었다. 혁명이라 명시한 것에서 황토현의 승리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그전까지 혁명이 아닌 동학난이었다. 내려와 만나는 전봉준 장군 동상. 녹두 장군이라 녹두색의 옷을 입혔을까? 의문이 든다.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친일파 조각가가 참여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우물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 혁명을 이해하기 버거운 친일 조각가여서일까?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전쟁의 의미와 정신을 담아주지 못했다. 동학농민군은 첫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세력은 더욱 커져 전주성 점령을 가능하게 하였다. 고부의 봉기가 혁명으로 커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땅. 다시 일어서기 위해 찾아갔지만 혁명의 길을 멈추게 한 그 땅을 찾아간다. 재기를 바라며 이곳 깊숙한 산중으로 피신했지만 혁명가의 꿈이 이 땅에서 지고 말았다.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은 관군에 잡혔다. 동학농민 혁명가. 이 땅에 그의 작은 기념관이 있다. 아담하게 생가를 복원해 놓았고 기념관에서는 짧은 설명을 이어준다. 매서운 눈초리에 전봉준 장군. 과다한 세금에 항의하기 위해 고부 관할을 방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나고 말았다. 동지를 모아 사발 통문을 작성하고 거사할 것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정월 열흘날 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일어섰다. 고부 민난으로 시작되어 동학농민혁명까지. 그의 꿈은 이곳에서 멈추었지만 그 의지와 뜻은 계속 더 크게 되살아나고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의 모습. 대우받기 위해 타는 가마가 아니라 잡히면서 부상당해 들것에 들려나가고 있다. 우금치에서 패한 뒤 피놀이로 피신했으나 지난날 부하였던 사람의 밀고로 체포되어 일본군에 넘겨졌다. 피놀이는 전봉준 장군의 역사를 담고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아픔을 하나 더 얹은 쓰라림을 안고 있다.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생을 마감했다. 시대의 아픔은 두 친구에게 기가 막힌 사연을 만들어 주었다. 동학난에 가담했던 혁명가. 그 혁명가를 고발하여 잡혀가게 한 사람. 그 혁명가가 물리치고자 했던 일본군을 향해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 되었다.
혁명가와 의병장은 친구 사이였고 처절하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에 맞서 싸웠다. 두 친구의 후손들은 언제 손을 맞잡고 두 분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을까? 모성서원, 본래 이름은 태산사였다. 정치적 이상을 펼치지 못했지만 당시의 태산 사람들이 선생의 정신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듬해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장군은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붙잡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독립을 향한 호남 의병 훈련 장소,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계남 장군이 잡힌 장소이기도 하다. 산호수 마을 종성리를 간다. 산속 깊숙이 큰 호수가 있고 더 높은 곳에 산호수 마을이 있다. 의병장 임병찬 장군과 동학농민 지도자 김계남 장군의 운명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 해발 400m가 넘는 산간오지다. 한일합방을 대비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학당을 지어 제자를 가르쳤다. 현재는 당시 건물들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후손들이 기념비를 세웠고 안내판과 표지색을 세웠다. 동학혁명이 일어난 가보년 겨울, 김계남 장군이 이웃한 너디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임병찬 장군은 반란군 수괴 김계남 장군을 관하에 고발했다. 그 공으로 임실 군수를 제수받아서는 나가지 않았고 관찰사가 보내온 쌀도 끝내 받지 않았다. 물욕의 담을 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면 무리라 생각할까? 두 사람의 후손들은 아직도 화해를 못하고 있다. 서로의 처지와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기에 빚어진 비극이라고 우리는 풀이하고 있다. 김계남 장군의 유택 가는 길. 전주 초록바위에서 잠수당한 김계남 장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 뜻있는 사람들이 그가 살았던 마을 입구에 시신 없는 헌묘를 만들고 그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 고부 군수의 폭정에 대항하여 1차 봉기를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2차 봉기를 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을 찾아간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터전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북한 인권을 유난히 생각하는 사람. 빈곤 아동의 진로를 걱정하는 송월조 스님의 고향. 김계남 장군이 태어난 마을이기도 하다. 두 분은 정량리 원정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산제의 역사가 남아있고 향토 역사관이 있을 정도의 규모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물을 털려고
제가 이 집 사는데 이 집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털려고 이 앞에 딱 답답해서 근데 전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분리가 돼 있어 이쪽에 한 채가 있고 이쪽에 한 채가 있고 그랬대요. 근데 저쪽에 집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집도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형제분이 구회관이 나가면 있는데요. 그 뒷집에 그분하고 큰 집 작은 집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을 분도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여기서 7살 때까지 크시고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옛날 동학난이니까 정부에서는 뭐 역저것 조금해서 그래서 안 좋게 이제 했으니까 피해가 올까봐 이 마을이 한 150호 됐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피해가 올까봐서 다들 막 이제 아니라고 막 떨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고자 힘쓴 혁명가의 생가터지만 혁명가의 의기와 그의 뜻은 생가터라는 간판만이 말을 하고 있다. 당산제의 역사가 남아있는 김계남 장군의 생가마을 정량이다. 해발 33m가 조금 넘는 언덕 같은 작은 산.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관군을 상대한 동학군은 크게 승리했다. 5월 11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511명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국민놀이로 시작된 통학혁명 기념제. 먼저 간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 (20만) 명이 넘는 민초들이 쓰러져 갔다. 옆에라도 모셔진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기억하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 간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 모두가 영웅들이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동학민란이 동학혁명이 되고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그들은 한을 풀었을까? 아직도 모양을 달리한 양반계층,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고 반성하지 못한 이웃나라를 두고 있다. 죽창 하나 들고 신식무기에 대항한 무모함은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 일어난 절박함이 죽창에 묻어 있다. 그들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는 살만한가?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이 뿌리내린 평등의 약속을 연극을 통해서 본다. 열정적으로 표현한 이 공연은 영웅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시대를 애써 치러냈던
기층민 하나하나가 주인공인 연극입니다. 반드시 처단하여 내 너를 반드시 처단하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터이니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터이니 피화살이 담겨있어 우리는 오늘 그 피화살을 되돌려 받는 것이오. 지금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고부에서 일어난 난의 중심에 이 사발 통문을 모의한 동학패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놈의 집이 요놈의 땅에 눈에 자꾸 밟혀서서 여건을 보는 거 아니오. 고부 땅을 넘어가면 반란이 된다고 그 말이 마음에 자꾸 걸렸었어. 김계남과 여기 손아종 장군은 동학농민군의 총발령이 되었소. 여기 우리는 오늘 이 백산을 가득 메운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우리의 큰 뜻을 외치고자 하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삼관오리 간신배들이 우리 백성을 비도로 명하고 외국 군대를 청해서 자칫 잘못하다간 이 땅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한 새 세상이 열리기도 전에 피바람이 분다면 그건 나는 막아야 하지 않겠소마. 우돌 때문에 피를 보면 안 되지라. 우돌 때문에요. 어째 정상가부의 재원을 허가할까? 여덟 번째, 무명의 잡부금을 일절 폐지할 것. 아홉 번째, 관리 채용에 있어서 치마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열 번째,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얼마나 큰 놈을 낚을 수 있냐 하는 그런 가능의 게임이다. 이스키야,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 조선을 완벽한 어장으로 만들지 않았겠어, 이스키야? 아이고 완벽한 어장이라니요. 그 다들 떠나지 않으면 나는 물벼락을 내릴 것이니 그런 줄 아시오. 한계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냥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래 정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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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춘 한동춘 임화순 임화순 살아서는 억울한 자, 살아서는 분한 자, 살아서는 슬픈 자만 보았는데 죽어선 다들 웃고 있네요. 벌써 온 것이오.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벌써 만들어진 것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양반도 상놈도 따로 없는 그런 세상 말이오. 백성